집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거기서 20년을 했던 지역이라서 바로 오늘 문재인 대표가 전직 그 당대표급들 인사들을 초대해가지고 4.29 재보선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해찬 의원, 이해찬 전 총리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한 지금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이해찬 전 총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예. 앞서서요, 문희상, 박영선 의원이 동시에 도착을 했어요. 아, 동시에. 그래서 문희상 의원이 전쟁은 이겨야 된다, 힘 합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해찬 전 총리는 뭐 문재인 대표랑 워낙 가깝고 적극적으로 돕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요. 지금 이 빌딩에는 다른 위층에 지금 그 음식점이 있는데 1층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지금 기자들이 얘기를 들어서 지금 입장을 듣고 있는. 지금 정치권에서 제일 관심 있는 이슈가 오늘 바로 저 모임인데, 그렇죠? 네. 예. 근데 반탁회의가 됐다는 얘기가 나온 걸 보니까 안 오는 분들이 좀 있나 봐요. 맞습니다. 지금 그 오늘 원탁회의 한번 그 도면을 한번 그려봤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해찬 전 총리를 빠뜨렸는데 이제 이해찬 전 대표는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빠지는 두 분이 있어요. 빠지는 두 분이 바로 박지원 의원 28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그 문재인 의원과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박지원 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전까지 또 대표를 했던 김한길 전 대표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오늘은 좀 참석이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기가 언제 걸렸는지 궁금합니다. 박영선, 안철수, 문희상, 정세균 이 네 분의 대표들은 전직 대표들은 오늘 참석을 다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영선, 문희상 의원 도착했다. 지금 오고 있거나 도착을 했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5분, 여기 이해찬 전 총리까지 합치면 5분이 오고 2분이 안 온 건데. 그렇습니다. 자, 이분들의 지금 속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 문재인 대표를 바라보는 속내는 진짜 뭔지 지금부터 이남희 팀장하고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뉴스톱10이 이제 속내를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이거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동의하실지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문희상 대표부터.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요, 오늘 들어오면서도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된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렇게 기자들 앞에서 당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또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돕겠다면서 오늘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핏줄이다? 한 핏줄이다. 이렇게는 한 핏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세균 전 대표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세균 전 대표도 사실 오늘 좀 늦을 수도 있다. 뭐 안철수 대표 먼저 보시죠. 웬떡이 뭔가요? 웬떡? 아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문재인 대표 측은 정태호 후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그 관악을 후보 지원 유세도 나섰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좀 안철수 전 대표 행보가 많이 보도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원탁회의나 또 선거 지원을 통해서 존재감을 부각시킬 계기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웬떡이라는 제목을 붙여주셨네요. 웬떡이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된다는 의미의 웬떡인데 참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요, 지금 지지자들한테는 엄청 항의를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다 그 대선 후보직도 양보해줬는데 왜 돕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사정이 급한 건 아닌가 싶은데 시청자 질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선 안철수 의원의 모습. 자발적으로 나섰군요. 누가 요청도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했고 오늘 정태호 후보도 처음 보는 거란 얘기를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들었습니다. 관악을에 자발적으로 간 모습을 보니 지지율 1위를 달릴 때와 대비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딱해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요. 정치는 역시 생물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진짜 웬떡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운가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무튼 개파 때문에 다들 돕지 않거나 물러서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떠나서 이렇게 큰 마음으로 돕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니냐.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어떤 야권 주자 지지율에서도 어떤 3위, 4위로 밀려났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주목받고 싶다라는 판단도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분들의 속마음도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분 누굴까요? 자, 정세균 의원은 친노 아닌가요? 근데 왜 소극적이죠? 범친노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좀 약속이 늦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들러리 서나 병풍 서나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청해서 오긴 왔지만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이런 반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은 박영선 어느 사람의 속마음이 나올까요? 박영선 자, 점점 이제 의원. 적극적인 사람들에서 소극적인 사람으로 가는데 박영선 의원은 떨떠름이네요. 이제 오늘 어쨌든 도착을 했고요. 네. 박영선 의원의 경우는 당 후보가 지원 요청을 하면 적극 돕겠다는 얘기까지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박영선 의원이 좀 고민하고 있다. 오늘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네.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그랬군요.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이렇게 떨떠름 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친노 개파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났죠. 흔들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가는 게 흔쾌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네. 표정도 좀 떨떠름해. 떨떠름한 사진을 고르시죠. 예. 자, 그 다음은 김한길 대표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속마음인지 보겠습니다. 됐거든. 감기 걸리셨다고 하던데. 김한길 전 대표가 됐거든. 이거 보고 뭐라고 하실지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공식 이유는 몸살도 굉장히 좀 심하고 감기에 예. 걸려서 좀 오늘은 가기 어렵지만 당 후보가 역시 또 요청을 하면 지원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안 가고 싶었다 이런 속마음일 텐데 제일 안 가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 아니었을까 싶은데 싫거든.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요, 전에 지방의 대학의 강의가 원래부터 선약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가기 어렵다. 가장 먼저 밝혔습니다. 근데 박 의원의 경우는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튕기는 전략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계속 해봅니다. 재보선 좀 도와달라 이런 그렇죠. 요청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박 의원의 경우는 가장 어떤 좀 재보선 지역에서도 가장 좀 인기 있는 또 연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성훈 논설위원이 쭉 보시기에는 이분들의 네. 속내가 사실 다 이렇게 다르고 네. 복잡합니다. 네. 문재인 대표는 이분들의 도움을 다 이끌어내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가 관악을 하고 광주, 서울이 소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어쨌든 당을 누구보다도 생각할 전직 당 대표들이 하나로 마음이 모아지지 못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그간의 대표 취임 이후에 어떤 통합이라는 노력을 했지만 정작 수장이 되는 전직 대표들의 마음을 통합해내지 못했다라고 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특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체적인 당내 투표에서는 앞섰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갑자기 룰을 바꾼 이런 네. 데서 뭔가 당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경선 이후에도 실제로 끌어안지 못하고 어쨌든 당직 인선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도 논의한 게 없고 그래서 그럼 잘해보쇼. 당신 당 예.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런 마음을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한데 여기서 소극적인 박지원 대표를 욕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탓하고 있다라는 자체를 문 대표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싫거든 이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 근데 네. 이남희 팀장, 네. 사실 야당이 개파가 좀 복잡해 보여요. 그러니까 속내들도 이렇게 다 다르고 각자 다 자기들이 맹주가 돼 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개파가 어떻게 나눠져 있길래 다른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만 좀 해주세요. 뉴스톱10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 면적이 맞는지는 또 아마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예. 있고 겹치는 개파도 있는데요. 일단 친노 그룹이 주류입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정세균 개파의 경우도 의원들이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정세균 개파인데 범친노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한길 전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좀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한길 개파 의원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동교동계의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신 그룹, 이제 현직 의원들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어떤 당의 정신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호남 민심을 좌우하기 때문에 또 동교동계가 중요하게 네. 분류가 되는 거고요. 또 박지원계도 마찬가지로 호남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손학규계의 경우는 지금 손학규 전 대표가 정계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들이 굉장히 나뉘어서 예를 들어 양승조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제 또 문재인 대표가 측근으로 활약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손학규계는 와해됐다. 근데 지금 제일 가장 좀 작은 면적이 예. 안철수계인데요. 아마도 이제 송호창 의원이나 최근에 대표 비서실장 지냈던 문병호 의원 정도가 이제 안철수계로 꼽히기도 합니다. 네. 그분들은 동의합니까? 뭘 안철수계로 분리되는데? 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송호창 의원은 같이 들어왔으니까 예. 반론은 제기하지는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김근태 의원의 개까지 이게 야당이 상황이 복잡한데 지금 사실 문재인 대세론 이런 게 지금 야권에서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세론 그게 실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허상인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짚어주세요. 일단은 대세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대선,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0주 넘게 문재인 대표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가능 3월 20일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문재인 대표 30%가 넘어서 훌쩍 넘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간 여론조사보다도 조사인데도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또 박원순 시장이나 안철수 전 대표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2012년 대선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이겼어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맞붙었었는데 그 3년 전 여론조사에서는요, 문재인, 안철수라는 두 사람의 존재는 전혀 나오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2017년에 치러지는데 2, 3년 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 3년 전 여론조사가 결국 그 차기 대선까지 진짜 이어질 것이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하기가 이르다는 겁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단은 당장의 대세론, 문재인 대세론의 네. 실제 이유가 뭔지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단단한 것인지 이걸 좀 분석을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그 대세론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예. 그런 것은 상대적인 게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권 지지층은 기본적으로 48%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48%를 기본적으로 가장 최대로 끌고 모은 최대치라고 볼 때 그것이 지금까지 흐트러져 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의 그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네.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까 당장 지금 서울 지하철 9호선 문제 또 최근에 인사 논란, 서울시장 문제 이런 어떤 디테일한 행정에서 계속 미스를 범하면서 지지율이 역시 부진한 상태에서 그 야권 지지층의 가장 많은 표를 가장 많은 응답을 결국은 당권 주자이지만 대권 주자를 양 날개를 현재 쥐고 있는 문재인 후보에게 희망을 싣는 이런 예. 형태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재의 그 지지율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 포인트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아니, 문재인 대표가 우리한테 뭘 보여준 게 어떤 게 있냐. 지금까지는 확실한 게 없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 한계가 뭔지 구체적으로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금 보여준 거라고 하는 것은 실적은 없지만 네. 뭔가의 자세. 다시 말해서 그 과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고 또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도 과거와 달리 어떤 그 중도적인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고 네.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속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4.29 재보선의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날 내년 총선에 그 얼마나 당내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공천에서 합리적으로 같이 나가는 길을 택하느냐 예. 아니면 과거처럼 친노 위주로 지난번 2012년 총선 대선 때처럼 친노 요즘 위주로 공천을 하고 친노 위주로 우리 캠프를 당이 짜느냐. 많이 예.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네. 자, 문재인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달라졌고 네, 바로 기자들의 또 표를 앞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또 더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들도 우리 당의 달라지는 모습에 기대를 끌어주고 계시고 또 당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재보선이 우리 당으로서는 큰 고비입니다. 지금 선거 상황과 또 선거 전략에 대해서 우리 전임 대표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함께 또 대책을 논의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오늘 이렇게 뵙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월 6일부터 정책 엑스포가 또 개최되는데 그 계획도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참여. 네, 박성훈 논설위원이 아주 분석을 하고 있는 도중에 문재인 대표가 네. 중식당으로 중식당으로. 들어섰는데 네. 대세론 아까 상승세를 타는 이유를 분석을 했는데 네.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가장 관심사인 것 같아요. 이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네.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좀 단단한 지지 기반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호남에서 친노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거로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가장 이번 선거에서 위기이자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지금 호남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동교동계가 60명이 주로 전직 의원들입니다만 집단적으로 지지할 것을 거부하는 네. 이런 상황이 바로 호남이 필요할 때만 호남을 찾고 선거 끝나면 호남 버리고 나는 전국 후보다라고 하면서 호남을 무시했다. 이런 어떤 민심이 바로 녹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뜻 당내의 호남 지역구 의원들이나 당내의 비주류 의원들이 선뜻 하나로 힘을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마음을 끌어안는가.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4.29 재보선 이후에 총선을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하느냐에 판가름 날 것이라고 그렇군요. 생각됩니다. 예. 이남 팀장, 네. 이건 어떻습니까?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유가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론. 내가 박 대통령 찍었는데 내가 기대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돌아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거죠? 일단은 문 대표가 좀 운이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요. 2월 8일 날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됐는데 참 그 연말정산 논란 또 세금폭탄 논란 등등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히나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결국 문재인 대표가 이 계속 경제 문제, 세금 문제, 세금폭탄 문제를 거론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지율이 꼭 문 대표가 모두 잘해서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허수도 좀 잘 들여다봐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문재인 대표가 저렇게 대표들 다 끌어모으고 권노갑 상임 고문한테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도 다 이 재보선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들어오면서도 참 이번 선거가 우리 당의 고비다. 오늘 얼굴 표정도 그렇게 밝지만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 선거 어떻게 돌파하냐가 관건인데 지금 전부 양당에서 전부 2석씩은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 대표가 한 석 예. 혹은 한 석도 건지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어떤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박성훈 논설위원 그러면 선거에서 이번에 이기기만 하면은 문재인 대선은 탄력을 더 받는 거고 만약에 지면은 분당 가능성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기면 아까 당연한 거고 예. 질 경우에는 우선 분당까지 가기 전에 당내에서의 문재인 리더십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전당대회 소집 요구가 1차적으로 비등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그러한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분당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야죠. 분당 가능성이 존재한다. 야, 이게 분당까지 되면 정말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건데. 자, 이남희 팀장, 다른 얘기, 정치권 얘기 짧게 더 하나 네.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로봇 연기 했잖아요. 네. 로봇 연기라는 게 이제 연기 못한다 이 얘기인데, 야당 주자들도 로봇 연기에 가세를 했다고요.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는 손연기에 도전을 했거든요. 영상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바로 다음 주부터 정책 엑스포,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들을 선보이는 엑스포가 열리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문재인 대표와 또 안철수 전 대표 지금 고민하는 모습 나오시죠.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시에 출연을 했습니다. 1분 38초짜리 영상인데 박원순 시장 이렇게 눈을 비비는 모습인데 저 모습들이 자, 손연기 보시죠. 국회의사당으로 놀러 오실래요? 자. 예, 어색합니다. 그 주문을 한 번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 문재인 대표가 즉석에서 고민을 해서 벚꽃 피는 국회의사당에 정책 보러 놀러 오실래요? 하는데 손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네. 거의 엔진에 한두 번 있었다고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손연기는 문재인 대표의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그랬군요. 연기를 누가 더 잘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의 연기 실력을 갖고 저희가 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노력했다는 것만으로도 예, 그만큼 국민들과 소통하려는 그 노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높게 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치권 이야기, 재보선과 연결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